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멍 때리기에도 부정적인 멍과 긍정적인 멍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는 소리만 나는 것도 있고 음악이 깔리는 것도 있고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영상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저게 대표적인 이미지인 거죠. 이 불멍 영상을 누가 언제부터 처음 만들게 된 걸까요? 이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엘리멘탈이라는 최근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불의 속성을 가진 여성과 물의 속성을 가진 남성이 서로 사랑에 빠지고 논문을 읽는다는 건 바로 덕후와 대화하는 거 아닐까요? 찐 덕후들의 골 때리는 논문과 그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이야기해보는 별개다 연구대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덕질 대상은 멍 때리기, 그 중에서도 불멍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화평론가 손희정 박사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시자마자 물어본 게 요즘 멍 좀 때리시나요? 멍 좀 잘 때리시는 편인가요? 여쭤봤는데 못 때리신다고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멍을 때리기도 했던 것 같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멍 때리는 시간이 샤워하는 시간이었어요. 샤워를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멍을 때린다? 뭐 원고 같은 거 쓰다가 네. 샤워를 하면 없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멍을 약간 때리고 이랬었는데 점점 요즘에는 약간 뭐 라디오나 정보 이런 거에 중독이 되면서 샤워할 때도 뉴스 듣거든요. 뉴스 들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멍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접할 정보도 많다 보니까 일부러 멍 때리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면 이 멍 때리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법도 엄청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뭐 고양이 멍도 요즘 많이들 하시고 돌멍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심지어 멍 때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대회. 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멍때리가 특별한 사건이 되어야 하는가를 저는 좀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의 잠수교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사진 봤어요. 네, 이게 보니까 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이제 참전이 아니라 출전하고 싶은지 이게 사유를 써서 내면 이제 뽑혀야지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지나가다가 참여하고 이런 건 안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대회고요. 근데 보니까 이 멍때리기 대회 시작이 2014년이었습니다. 시각예술가 웁스양의 예술 작품이었었던 건데요. 우리가 이거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웁스양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퍼포먼스 아트 같은 걸 하면서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이런 것들 드러내는 작업들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번 이제 멍때리기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생산하거나 무언가에 매진하지 않는 상태를 부끄러워하라고 하잖아요, 사회에서. 그렇죠. 비생산적인 사람들을 뭔가 게으르다고 하고. 이 멍 때리고 있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회적 압력을 비판적으로 이제 좀 비평하면서 퍼포먼스로서 멍 때리기 대회를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던 거고 지금 그래서 심지어 국제 멍 때리기 대회도 열리고요. 국제적으로 열려요? 네, 이게 중국에서 웁스양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열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럼 도대체 왜 멍때리가 좀 특별한 사건이 되었는가, 인기를 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과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멍때리기랑 맞물려 있는 우리 시대의 핫 키워드는 역시 번아웃, 그러니까 소진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00년대 말에서 2010년대 요 사이에 미쳐라 시리즈가 되게 인기를 끌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책이 막 나오는데요. 20대에 미쳐라, 20대에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미쳐버리겠네요. 40대 뭐 위대한 공부에 미쳐라. 그래서 정말로 뭐 이런 책들이 한 작가가 아니라 여러 작가들이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막 나오고 투잡으로도 안 되니까 쓰리잡, 포잡 해야 된다. N잡로 얘기 나오고 뭐 인생이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 사모작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압박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면서 멍 때리는 걸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웁스양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가 돈을 벌면 예쁜 옷도 사고 사치도 조금 부리듯이 시간에도 사치를 부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멍 때린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 뭔가 나쁜 행동? 예전에 막 선생님들이 거기 멍 때리는 학생 대답해봐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하곤 했잖아요. 네, 영화 같은 거 보면 분필 그렇게 던지시죠. 그냥 거기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래서 멍 때리기 같은 행위 자체가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멍때리기 대회가 인기를 끄는 요 시점에 멍때리기가 백해무익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걸 증명하는 내연구들에 대한 언급이 막 나오거든요. 뇌요? 네, 뇌 과학자들이 멍 음. 때리면 어떤 일이 뇌에서 벌어지는가 이런 거 이제 MRI로 뇌 분야를 찍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멍 때리기에도 부정적인 멍과 긍정적인 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한 출혈이나 뇌소근상처럼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나 아니면 게임, TV, 마약 등 중독에 빠졌을 때 아니면 복사를 한다든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선다든지 이런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약간 멍해지잖아요. 네. 이때 멍을 때리는 건 뇌세포의 노화를 빠르게 하고 치매 가능성이 커지는 말하자면 이제 부정적인 멍이라는 거죠. 충격적인데요? 네. 저는 거의 부정적인 멍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가정주부들이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는 게 뭐 가사 노동이 반복적이어서 반복적인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멍 때리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면서 약간 주의 자극에 둔해지고 멍을 때리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럴 때에만 활성화되는 뇌의 어떤 부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제 뇌부위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멍도 뭔가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멍 때리기가 뇌를 쉬게 함으로써 이후에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뇌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막 이런 얘기랑 같이 멍 때리기가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저는 또 이런 걸 보면 아니, 멍 때리기조차 나의 이 생산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게 또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렇게 멍 때리기 대회 했을 때 비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멍 때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경쟁해야 되냐. 왜냐면 1등, 2등, 3등 뽑거든요. 그리고 참여하려고 해도 아무나 할 수 없다면서요. 왜 하고 싶은지 써야 네. 되고 막 심박수를 15분에 한 번씩 체크해요. 그래서 얼마나 진정으로 멍을 때렸는가를 신체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멍 때리기 퍼포먼스를 평가하거든요. 얼마나 지금 잘 때리고 있는가. 그리고 의상도 체크하잖아요. 네, 그리고 투표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턱시도 입고 나온 배우분이 1등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비생산적인 일을 하자고 함으로써 했는데 모였는데 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볼 논문 주제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은 논문은 멍 때리기 중에서도 불멍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한성대학교 문학 콘텐츠학과 김기홍 조교수가 분석한 논문인데 장작불 영상을 선호하는 대중 심리에 대한 해석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저 이거 정말 이 코너 너무 사랑하는데 불멍 영상을 이렇게 논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니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저희도 그게 끌려가지고 네.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본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오뜨밀 채널 들어가서 오리지널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멍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처음 들어보게 됐을까요? 희정 쌤은 언제 들어보셨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또 이제 송은이 김숙의 비보. 비밀 보장 팬이어가지고 네. 네, 열심히 들었을 때 김숙 씨가 캠프 마니아예요. 캠핑을 굉장히 캠핑. 많이 하시는데 불멍 찬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들어보고 검색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불멍이 뭐야? 도대체 뭔가. 했더니 이제 장작불을 피워놓고 멍 때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물멍, 고양이 멍 이렇게 막 맞아. 나와서 그러니까 불멍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 이게 진짜 불이 꼭 아니더라도 영상이 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불멍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1억 1,000만 뷰. 아우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다른 데를 뭐 비춰가면서 카메라 구도를 바꾸고 이런 것도 아니고 벽난로를 딱 고정해 놓고 계속 그냥 불 장작 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건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게 사실 불멍 영상의 장르 관습
대표적인 장르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변화가 좀 있어요. 소리가 불타는 소리만 나는 것도 있고 음악이 깔리는 것도 있고 오.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영상도 있거든요. 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저게 대표적인 이미지인 거죠. 이 불멍 영상을 누가 언제부터 처음 만들게 된 걸까요? 이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 저는 그냥 유튜브의 등장과 함께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최초의 불멍 영상은 율로그라고 불리는 영상인데요. 율로그라는 말 자체는 크리스마스에 태우는 엄선된 통나무를 뜻한다고 해요. 불멍이네요. 예, 근데 그 통나무를 태우는 영상도 네. 이제 율로그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율로그는 1966년 12월 24일 어머. 예, 뉴욕시의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었다고 하고요. 66년에요. 네, 그래서 17초짜리 장작불 영상을 3시간 동안 이제 연속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던 프로그램 방영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러면 율로그를 틀어보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기대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크리스마스 때 이걸 다 틀고 있었나 보네요. 그걸 보고 있었던 어.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래서 20여 년 이상 매해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방송을 하는 장수 프로그램이 된 거죠. 중간에 한번 이게 3시간 내내 불만 트니까 광고 못 틀잖아요. 그래서 없어졌었는데 또 이제 막 시청자들이 다시 요청을 해서 내놔라. 10년 만에 돌아오기도 했다는데 이게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가라고 하면 벽난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구 문화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노스텔지어 때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자체를 만들 때 네. 불 주위에 사실 불이라고 하는 건 먹을 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따뜻함을 주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 불 주위에 가족들이 모이는 형태의 집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요소였었는데 이게 뉴욕으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벽난로가 없어진 거죠. 그게 그리웠던 거군요. 그래서 그걸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사실 벽난로 있다 딱 그 자리에 TV가 지금 들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TV를 보면서 이제 가족이 모여서 크리스마스에 온정도 나누고 뭐 이런 것이 인기 비결이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난로의 자리가 텔레비전으로 대체됐다는 분석이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불멍을 예전부터 했었고 가족들 사이에 가운데 뭐 화로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TV가 아니라 불이 있었지 하면서 이 영상을 틀어놓을 만도 한데 우리한테도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화에는 이런 벽난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불멍 영상을 좋아하는 걸까? 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불멍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가시동 바술라르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한 논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스텔지어라는 게 그렇거든요. 꼭 내가 경험한 향수,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향수가 사실 노스텔지어예요.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거나 아니면은 그럴 뭔가 수 있죠. 내가 봐왔던 어떤 장면들 부러웠던 근데 경험하지 못했던 했을 때 우리 문화권 안에도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벽난로에 대한 환타지 한국 사람들도 가지게 됐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벽난로의 이미지라는 것이 주는 따뜻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구적 향수가 우리에게도 지금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만 논문이 예고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불을 보면서 멍을 때릴 때 사람이 그러니까 몽상을 하는 단계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불을 보면서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 어딘가에서 아주 창조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 같은 걸 얻게 되는 이렇게 이제 불멍을 연결하는 방식이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원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철학자 바슐라르 얘기가 나오는데 네. 물, 불, 공기, 흙 이런 사원소에 대한 상상력과 몽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논문을 읽다 보면은 문득 떠오르는 영화가 네. 엘리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바실라르를 너무 오랜만에 다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물, 불, 흙 그다음에 공기 이렇게 이제 4개의 원소가 등장을 하고 이게 엘리멘탈이라는 최근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불의 속성을 가진 여성과 물의 속성을 가진 남성이 서로 사랑에 사랑하는 빠지고 근데 이게 정말로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이 사원소를 얘기할 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사원소가 서로 섞이지 않는 애들인데 이걸 섞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순간 네 가지가 섞이면서 세계가 탄생하는 이런 식의 상상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엘리멘탈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그리는 세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멍 때릴 시간조차 없어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그럴 시간도 나 없고. 하나 챙기기 너무 바쁘고 근데 우리가 뭔가 멍을 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순간 아주 창조적인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를 섞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엘리멘탈에서 물과 불이 만나듯이 그런 생각도 한번 신나게 해봤습니다. 네. 예, 논문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논문이었네요.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사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머리 아프다라는 생각을 할까 했는데 엘리멘탈 얘기가 섞이니까 또 재밌게 느껴지는데 저는 불멍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신조어가 시성비거든요. 아, 네. 시간 대비 성능이란 단어인데 이제 가성비를 넘어서서 시성비를 따진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인강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요약본으로 많이들 보곤 하잖아요. 네, 저 너무 속상한 게 그 부분인데요. 영화는 감독이 의도한 대로 그 2시간을 따라갈 때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대면할 수 있는데 그걸 막 2배속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요약본 하면 결론이 먼저 나와버리고 근데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우린 살고 있는데 이런 문화 속에서의 멍 때리기나 뭐 명상이라든지 몽상은 어떤 걸 의미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속 사회를 살고 있기도 한데 더 빨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2시간을 못 견뎌서 1.5배속을 가게 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아끼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맞아요. 1.2배속으로 보고 20초짜리 쇼트 2시간씩 보잖아요. 좋아하는 영화는 N차 관람을 또 해요. 아, 그거는 또 의미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과속 사회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거는 어떤 행위로서 멍 때리기는 좋을 것 같고 그걸 꼭 우리가 생산성의 용어로 설명하지 않는 아주 무용한 시간으로서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뭐 갓생을 넘어 갯생으로 가자. 그래서 갓생을 살다가 휴식까지 개 타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멍 때리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그냥 멍을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뭔가 명상의 차이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멍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의 상태에 좀 가깝다고 한다면 명상은 정확하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명상은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정에 보통 사람들이 명상하면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게 멍인가 보다 하지만 명상은 오히려 평정 상태에 다다르기 위한 아주 고통스러운 노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무용한 행위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멍을 때리는 것을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명상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 혹은 나를 과속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요즘 다 과속하고 있고 하루도 쉴 틈 없이 다들 살고 계신데 그 가운데 명상이랑 멍 때리기가 딱 그 과속 단속을 해주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끝으로 이제 ASMR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 네. 우리가 여태까지 보는 것에서의 얘기를 했다면 듣는 것으로 넘어왔을 때의 멍 때리기는 ASMR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이 되게 재밌었던 게 율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장작 타는 뭐 불이라고 하는 건 장작 타는 소리를 자려고 듣는 수면용 ASMR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불멍을 듣는 걸로 활용했던 거네요. 저 이렇게 왜 스마트폰에 릴렉스 사운드 이런 식의 어플에서 장작 소리 틀어놓고 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ASMR용인 줄 알았더니 그걸 직접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구나. 새롭게 배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희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명과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